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백분 토론의 유시민입니다. 흔히들 한반도를 가리켜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이라고들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남북한 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악수와 포옹을 나누는 것을 보고 이제 한반도에서도 냉전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남북 대결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이 법의 전폐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그리고 여와 야가 벌이는 갈등과 대립을 보면 이 한반도의 냉전 종식은 아직은 미완의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의 서울 답방이 머지않은 이 시점에서 백분 토론은 오늘 국가보안법의 운명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제한군인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과 대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일제가 독립투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제정됐다. 그 이후 정권은 여러 번 바뀌었어도 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 시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법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독재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장치로 악용해왔다는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큰 줄기에서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지난 94년과 98년 미 국무부와 유엔 인권위원회도 이 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은 지난해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의 물꼬가 열리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제기됐지만 남북 관계 속도 조절 논란으로 주춤거리자 작년 말에는 인권단체들이 13일간의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수뇌부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좌우 논쟁이 일어나면서 격렬한 국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지도부는 김정일 위원장 답방에 대한 선물이라는 보수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국가보안법 개정을 답방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개혁 후퇴라며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21명의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론이 아닌 크로스보팅을 통한 표결 처리 주장이 제기되었고 가칭 국회 독립을 위한 연대를 구성해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남북한 대결 구도로 일관해온 지난 50년 동안 냉전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온 국가보안법. 과연 이대로 전속돼야 하는가 아니면 남북 화해 시대에 걸맞게 개폐돼야 하는가. 네, 이 많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는 DJP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정범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권한 지 3년이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처리되지 못한 그런 속사정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로 들어올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바로 갑니다.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 정부로서도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전에 그 국민의 시절부터 국민의 개정을 그 당론으로 갖고 있었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난 후에도 3년 동안 이걸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 정부와 그 집권당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에 다양한 견해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또 시간을 끌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최근에 당을 넘어서서 저희 젊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나선 것은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 또 거기 늦어지는 것에 따른 실망감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영갑 의원께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이중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김종건 민주당 대표가 일단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처리를 김정일 위원장 답방 뒤로 미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족하십니까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우선 만족하는 문제는 나중에 우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원래 취지가 북한의 대남 전략으로부터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안법을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다. 또 구시대 악법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이 법이 사문화되다시피 할 정도로 참 이 법의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시대에 와서는 인권을 탄압하는 법률이 아니라 소위 국가를 보위하는 최후의 안보 법률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안보라는 것은 국가 안보라는 것은 대외적인 어떤 그 침략에 대해서는 이 국방력을 가지고 이것을 대응을 하고 내부적인 침투 다시 말해서 간첩이 침투한다든지 또는 체제 전복 세력에 대해서는 이 국가보안법이 이것을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레의 그 양축 같이 이 두 축이 있어야 이 수레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해왔는데 사실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그 헌법을 준수하면서 국가 보위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이 국민에게 우선 선서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튼튼한 안보를 여러 번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회만 있으면은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앞장서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헷갈리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있어요. 네, 다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앞장서서 이 안보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의 그 참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남북 교류 협력에 국가안보법이 사실상 하등의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시고. 예. 정봉 의원께서 한 바로 말씀만 드리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그 국가를 보위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 보위라는 게 안보라는 게 튼튼한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 이런 그 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지 이미 현실성을 잃어버린 그런 거의 사문화된 법조항 몇 개가 대한민국을 지켜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튼튼하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 교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김 의원님 말씀은 마치 이것이 이 아주 소수자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아일보 조사에 의하면은 국민의 75%가 개정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결코 어떤 소수의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에 와서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완전히 줄었다.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 구속을 되거나 하는 숫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 청년 같은 경우에요. 오늘 저 학교에서도 제가 대자보를 봤는데 이거 지금 한 청년이 곧 출범하게 되면은 1000명의 대의원이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 수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서 부닥치는 절박한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없다고 우선 우리 강성구 교수께서 동아일보에 인용하면서 75%가 그 개정을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 날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2000년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이죠. 예. 제가 이 금년 2월 1일 저도 이거 여론조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세계일보가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걸 조그맣게 아주 했는데 다른 걸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개정 찬성론자가 32.2%, 북한 노동당 규약 그리고 북한 형법 등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개정을 추진하자 하는 여론은 49.6%, 또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10%. 그래서 60%가 현재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안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75% 한다는 것은 그 통계가 어떤 통계인지 제가 잘 통계 모르겠습니다. 문제니까요. 통계 여러 가지를 인용할 수도 있는데요. 중앙일보 통일의식조사 2000년 8월 14일 조사는 부분 개정 찬성이 69%. 또 이 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변호사 그룹을 대상으로 99년 12월 28일 조사한 거에 보면 개정 찬성이 58.5%, 폐지 찬성이 22.8%, 현행 유지를 바라는 의견은 16.9%. 뭐 이런 통계 자료도 하나 있어요. 그 통계는 서로 다르게 인용할 수 있는데요. 예. 이 김영갑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을 언제 개정하느냐가 아니라 개정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인 걸로 아는데. 저는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잠깐 제 말았네요. 말씀 들으시고 하시죠. 예. 원래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50년 넘게 지났는데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일반법으로 하지 않고 한시법인 특별법으로 한 것은 통일될 때까지 필요할 때까지 이것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그 한시법을 했는데 제가 이거 아까 이야기한 그 말 중에 제가 다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이 보안법이. 급하지도 않는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가운데서 이 국론 분열이 생기고 남남 갈등이 생기고 우리 여당은 또 어떻게 됐냐면 여당 내에서도 또 갈등, 야당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당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갈등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결론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저는 반대합니다. 자, 반대를 하고 네. 우리 한나라당 물론 이해창 총재께서는 이것이 이 시점에서 보안법 개정은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보안법을 개정하려면은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했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또 그것이 검증이 되고 그럴 때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함께 상호주의로 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자, 그 문제는 조금 이따 검토하기를 하고요. 네, 김 교수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이 국가보안법에 관한 토론은 매스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뤘고 또 뭐 국회의원들도 거기 많이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론이랄까 자세를 말이죠. 지금까지 토론된 거를 자꾸 반복하지 말자. 그거는 일단 종래에 토론된 것은 원론적인 총론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이것이 이 단계에 와서 클로즈업 되느냐 하면은 작년에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그 전의 상황이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토론이 어느 정도 이것을 마무리져 가지고 일단 결산을 하고 새로 형성된 상황이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그 새로 된 형성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가감을 하자 이게. 가감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우선 여기서 처음에 이 토론을 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작년 6월서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되지 않습니까? 8개월의 변화를 일단은 총괄해보자 말이에요. 대차 대조표를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게 약간의 지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한 예로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만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김 대통령이 노벨상 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의 어떤 긍지고 자산이다. 아니, 이 얘기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우리가 감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외의 문제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대체로 지금 시작은 했지만 아직도 성과로서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이른
기대치거든요. 전부 기대치고 이 기대치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더 확대될 수 있다 이게. 그 시점에서 한번 이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노벨 상을 탄 그 문제도 말이죠. 이게 이 국가보안법하고선에 연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김정일 요 뒤에 나오지만은 김정일 답방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총론적인 종래 논의에서 하나 결여된 것을 이제 토의하자 이게 뭐냐면 전략적인 사고가 결여돼 있다 이게. 토론에 있어서 전부 원론적인 얘기만 그냥 반복을 하고. 좋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만요. 네, 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지금 달라진 상황 중에 하나로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사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2조 아니겠습니까? 반국가단체 조항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것이 왜 문제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어떻게 고치자는 것인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우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소신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전면 폐지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20여 명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입법안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하면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 그럼 나라를 송두리째 저 빨갱이들한테 주자냐 이런 말씀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국가보안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간첩죄라든가 내란죄라든가 여러 가지는 우리 형법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가보 인권 침해와 북한을 우리 그 대화와 교류 협력의 대상인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이렇게 하는 국가보안법에 이런 조항들을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폐지를 선호합니다만은 그런 입법 현실이 맞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죠. 아까 우리 김용갑 선배님께서는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대남 적화 해역을 막는 제도적 장치다라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그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남북 교류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고 한 점은 대북 관계고 다른 하나는 역시 이것이 그 국내용 인권 탄압용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거의 90% 이상이 무슨 간첩이나 공작원이 아니라 학생, 노동자 이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의 그 적용을 받는 현실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럼 대북 관계에서 왜 우선 2조 문제부터 2조가 중요하냐면 2조는 저희가 지금 내놓은 안은 그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하는 목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조항을 저희가 빼자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현실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쓰고요. 이것으로 남북기본합의서도 서명이 됐고 남북 간의 각종 그 계약서에서 이 국호를 쓴단 말이죠. 정부 명칭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이런 그 정부 명칭을 쓰는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이건 이미 법이 현실적 그 구속력을 상실한 거죠. 네. 네. 자, 2조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이나 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지금 개정 문제가 논의되면서 2조의 정의에서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하자 하는데 마치 이것이 합의된 것처럼 말이죠. 하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아주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이거는 삭제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2조 참칭 조항의 이 문제는 논점이 이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도 이 국가의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문제라 합니다. 그래서 7조 찬양고무제나 10조 불고지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지만은 이 참칭 조항은 국가 차원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은 북한 김정일 체제를 합법적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하나마 지역 정부라고 할까요? 이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늘 주장하던 그 연방제 통일 방안, 다시 말해서 1국가 2체제 2지역 정부의 그런 고려민주 연방제 통일 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북측의 연방제 안하고 또 우리 남측의 연합제 안이 지금 서로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혼돈시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채택을 해서 이것이 내용적으로 채택해서 그것이 유엔의 단일 국가로 가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 분쟁이 국내에 문제화됩니다. 네.
강 교수께서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을 때 오는 그 우리의 그 앞으로 만일에 그 여기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도 상당히 상실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문제 있고 또 더 네, 거기까지만 일단 또 한 말씀해 가지만 더 주시고요. 할게요. 예. 또 이것을 참전 조항을 빼면은 이 국가 안전 보장을 직무로 하고 있는 지금의 국정원에 존립 근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북한 반국가 단체 적국인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의무를 하는. 네, 좋습니다. 김 국정원이- 의원님 지금 너무 오래 말씀하고 네, 계셔서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 끊겠습니다. 없습니다. 강 교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그 김 의원님께서 정통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만 100% 정통성이 있고 북쪽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통일을 하는 마당에서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은 서로 합일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권력의 뿌리가 정당성이 있느냐는 거죠. 권력 뿌리 정당성이 있으려면은 어째야 됩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죠. 근데 남한에는 어땠습니까? 남한은 대부분 친일파 아니에요?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정통성에서 하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통성의 기준은 뭐냐면 국민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정권이 출범이 돼야 되는데 우리 50선거가 그런 점에서 정말 문제가 없느냐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정당 사회단체가 약 한 400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단체가 겨우 40여 개 단체밖에 안 돼요. 10%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모든 좌익 선거 거절했죠. 모든 중도파 거절했죠. 우익인 김구도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한민당하고 이승만 계열 주로 이 계열만 해가지고 선거했는데 그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통성의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 정권이 말이죠. 국민이나 민족이 그 최대 과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이승만 정권이 뭐 했습니까? 제일 첫 과제가 뭡니까? 식민지 잔재 청산 아니에요? 친일파 숙청 아니에요? 근데 남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일파 천지잖아요. 이런 점에서 남한의 정통성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북한의 정통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 있는데 저쪽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통성을 완전히 호도를 하는 건데 이제는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게 반성을 하는 자세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제가 한 몇 초만 김 할게요. 의원님 몇 초. 조금만 하시고 김 교수님 몇 하시죠. 초만. 네. 그 아까 그 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네. 남한에는 대부분 친일파다. 그럼 강 교수도 친일파고 우리 다 친일파에 속한 아니 모양인데. 권력을 잡은 사람이 친일파라는 거죠. 근데 그건 분명한 사실 권력을 아닙니까? 잡은 바는 그건 친일파라는 문제가 그럼요.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전통성이 없다. 하자가 하기 때문에. 있죠. 하자가 있죠. 좀 말씀하시면 네, 나중에. 저기 지금 아주 엄청난 그 왜곡된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놀랐는데 제일 자유스러운 선거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네. 유엔의 감시하에 이 선거를 하는 것이 제일 자유스러운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북한이나 남한이나 말이죠. 그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 편견과 어떤 그 혼란과 이런 속에서 객관성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다룰 상황이 유엔의 파견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거를 거절한 거거든요. 또 남한에서 좌익들이 말이죠. 전부 거절한 거는 전략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기회를 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그렇게 한마디로 역사를 갖다가서는 남한은 전부 이건 저기 정통성 있는 정부다. 그건 학생들이 하는 얘기지 교수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국가 보안법을 고치자 하는데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그 역사적인 지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서는 봐야 돼요. 이게 어떤 혼란한 그 식민지에서 해방된 혼란한 지역에서 정권 수립 과정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말이죠. 권력 투쟁이 무력 투쟁하고서는 다 결부돼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그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모든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이 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선 역사적인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끝내고 선에 말을 끝내는데 뭐냐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천황이 육성으로 12시에 연설을 했어요. 네. 연설을 했을 때에 장개석 정부는 그냥 인재사 자유가 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그 명절입니다. 중국의 역사상 제일 큰 명절은 3개월이에요. 그 휴가 다 주고 그랬는데 모택동은 뭐냐면 그 순간에 전쟁은 지금부터다 해가지고 그때 3개월 동안 잡아놓은 요충지가 1949년 대만으로 장개석이 쫓겨날 때까지 탈환할 수가 없었어요. 김 교수님 잠깐만요. 아니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어요. 뭐냐면 10초 안에 끝내주십시오. 그러면 국가보안법도 이게 전략적인 하나의 큰 요소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건 뭐 아무것도 정통성이 없는 거다 하면은 전략적인 요소를 중공한테 넘겨준 장개석처럼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말이죠. 무엇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걸 아시고 제 말씀하시라고. 이야기를 너무 왜곡을 하는데 정통성이 없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까 그 정통성에 말의 문제가 있다는 요지는 이야기죠. 있죠. 지금 요지는 그거 아니에요. 김 요지는. 의원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 남한은 정통성이 있는데 뭐 북한은 전혀 없다 이러니까 그렇게 내가 흑백 언제 논리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네 분 잠깐만요. 네 분 잠깐만. 지금 네 분 다 처음 약속과 달리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앞으로 말씀 좀 짧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 얘기에서 좀 현실 문제로 돌아와서 김용갑 의원께서는 지금 반국가단체 조항을 존속을 계속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예. 그러면 뭐 4월이든 6월이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오면 네. 뭐 반국가단체의 수계로 어떻게 체포하거나 뭐 처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지금 그렇게. 말이죠. 이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오고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가고 하는 문제는 이 보안법 차원에서 다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통일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대 관계가 있으면서 또는 그런 통일을 이어가는 상대에 있고 또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어떤 그런 법을 범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활동으로 우선 보기 때문에 우리 김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 66조에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 의무조항 그거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등 얘기는 관계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정 또 그리고 의원께서 가만있어 봐요. 네. 지금 또 이미 우리가 이 전쟁을 했을 때 휴전을 하기 위해서 적장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해합을 했다. 이게 뭐 간첩죄를 적용한다. 그 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이게.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이것은 합법적으로 예. 하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자, 정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치주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남북 관계에서는 항용 우리가 통치권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현행법 체계를 쉽게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에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을 넘어갔다 왔지 않습니까? 당시 현행법으로 보면 잠입 탈출이고 적 수괴와 만났고 회합 통신하고 국가보안법상 이건 거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권이라는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 통치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뉘앙스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근데 지금 남북 관계에서 이 문제가 지금 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법을 무시한 초법적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법은 말이죠. 왜냐요? 보편성이 있어야 아니요. 됩니다. 아니 법은 누구한테든지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어떤 사람은 괜찮고 정주영 아니, 씨는 그렇지 가도 않아요. 되고 학생은 가면 안 우리 돼요. 이건 헌법에 그건 아까 법의 얘기했잖아요. 가장 기본입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아니에요. 이 보안법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통령의 헌법 66조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 성실한 임무를 한다. 이렇게 아주 명시가 돼 있고 대통령 선서에도 그렇게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대통령도 결국 상대인 주어진 법 안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지금 아주 강 교수님 좋은 얘기했습니다. 법은 보편성을 가져야 되고 더 중요한 거 보면 적법 절차를 거치면 돼요. 지금 학생들이 이북 간 거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 대통령이 가는 건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김 교수님 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신청을 내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대통령의 권한에는 그 정도의 적법성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 있습니다. 헌법에 지금 다 보장돼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회자께서 자꾸 저쪽 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시정해 주시고 뭐냐면 아니,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지금 하셨다고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 김정일이 오면 뭐 체포하겠네. 뭐 그다음에 뭐 잠입 탈출이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말이죠. 남한 인사는 전부 괴뢰 정권의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면 체포할 그 법적 규약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거든. 아니 노동당 규약은 아니 뭐 법하고는 형법이냐 다른 아니 겁니다. 형법이냐 뭐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근데 그거를 저도 말이죠. 좀 그거를 초문이가- 왜냐하면 법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있는 뭐냐면 걸 좀 말씀을 아니 이걸 해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야 돼. 법이라는 게 보험 기능이거든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전 세계의 어떤 국가든지 현대 국가의 법적 기능은 이게 보험 기능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법이 말이죠. 그 가혹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게 사회에 마이너스 기능을 가져오고 손실을 가져올 때에만이 보험 기능으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째서 법에 걸리는 겁니까? 북한의 형법은 남한 사람이 가면은 전부 다 체포를 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남한 사람이 가가지고 내란죄를 저질렀다든지 간첩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체포하는 거죠.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한도 법이 규약은 있는데 국가범법이 있더라도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체제를 무너뜨릴 때에 그게 적용이 되지. 근데 체제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누가 국가범법을 적용합니까? 말을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하시라고요. 북한은 말이죠. 아주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남한의 법은 전부 악법이다 말이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얘기가. 논리가 그렇잖아요. 남한의 국가보안법만. 아니 그거는 논리는 우리 김 선생님 혼자의 논리 같네요. 다른 누가 사람은 아마 논리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 누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논리를 하면 안 돼. 자, 정리를 다시 하셔야 2조 문제로 좀 좁혀보죠. 예. 지금 2조를 개정하지 않고도 남북 정상회담을 오가면서 계속하는 데는 문제 없다는 게 김 의원님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없죠. 이건 저희가 지금 이 개정안을 내놓은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를 참칭하자는 것을 저희가 삭제하자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휴전선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대남 그 무력 통일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 우리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갖는 그 이적 단체 반국가 단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를 참칭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국가 단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남북 교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답변하죠. 완전히 모순적인 거기에 대해 거죠. 답변하죠. 뭐냐면은 북한이 말이죠. 양쪽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남한이 하는 꼴을 봐가지고 내가 이것도 적용하고 저것도 적용하겠다. 이게 그 혁명 정권에는 말이죠. 합법적인 투쟁 방법과 비합법적인 투쟁 방법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그 전략이거든요. 남한의 그 법의 그 기능은 뭐냐면은 나쁘게 될 때 아니, 최후의 그거 들어가기 전에요. 보험적인 기능이 제가 있다. 구체적인 걸 그럼 여쭤볼게요. 아니 얘기를 잠깐 제가 제가- 얘기를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 아니, 금방 질문을 끝낼 테니까. 드리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북한이 이쪽에 그 불법적이고 말이지 전투적인 요소를 가져올 때는 우리 국가보안법을 그때는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도 너희들이 두 가지 양쪽을 지키니까 우리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좋은 의도에서 하면 우리 적용 안 하겠다. 너희들이 나쁜 의도로 하면 국가보안법이 최후의 보루단 말이지. 이걸 왜 거부를 하시고 이걸 왜 나쁘다고 선에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럼? 아니 제가 질문을 좀 아니 나 잠깐만.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질문을 제가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2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그러니까 정부를 참칭해도 반국가 단체가 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반국가 단체입니다. 예,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북한이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91년에 우리하고 같이 유엔에 가입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기본 합의서 우리 남쪽 대표하고 북쪽 연영목 총리가 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썼습니다. 그럼 정부를 참칭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저 헌법 3조에 한반도 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설명 안 하는 해도 그건 지금 네, 참칭한 그렇게 거예요. 참칭한 거예요. 참칭한 거지. 네, 그거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참칭한 거 지금 아닙니까? 그 좋은 의도가 있을 한에는 적용을 안 시키겠다 이게요. 좋습니다. 북한이 과연
반국가 단체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반국가 생각합니다. 단체지 아닙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북한은 지금 그 스스로가 반국가 단체를 할 의지도 없고 역량도 없다고 봅니다. 그건 누구 판단해? 그건 누구 판단해? 글쎄 들어보세요. 성급하게 그러시지 마시고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판단을. 아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논거를 이야기 제시해 보시죠. 논거를 제시하라고 내가 누가 그래요?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거는 강 그렇게 교수의 얘기지. 강 교수의 얘기. 이야기를- 어디서 객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입증을 하시라고 들어보고 입증을. 이야기를 네, 하세요. 논거가 그래. 있는지 한번 자, 들어보죠. 첫째, 네. 북한이 그런 의지도 없다는 것은 이미 6.15 공동선언에서 이야기됐습니다. 6.15 공동선언 1항과 그다음에 사항에 보면은 통일의 동반자로서 남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대해서 짚고 좀 넘어갔어요. 기다려 짚고 보세요. 넘어가요. 그다음에 사항은 언어라는 건 아무 뭐냐면 의미가 없어요. 사항- 실행으로서 입증이 돼야 돼. 실행으로서 입증이 돼. 사항은 뭐냐면은- 거기에 지금 약속이 말에 실행된 게 있습니까? 글쎄 좀 기다려 보세요. 성급하게 그러시지 말고. 그다음에 엉뚱한 얘기 자꾸 그 전제를 하고 나가니까. 잠깐만 좀 들어보시고 하시죠. 예. 사항은 민족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랬으면은 상호 간에 어떤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헌법 4조에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화 통일을 하면은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북 기본 합의서나 6.15 공동선언에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서로 반국가 단체로 규정 지을 의지가 없다는 걸 분명히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북한이 설사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남북 간의 역량 격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말이죠. GNP상으로 보면은 남한과 북한은 160억 달러입니다. 그럼 남한은 4천억 달러예요. 약 25대 1입니다. 이 정도 역량 격차에다가 지금 북한의 그 군사비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남한이 97년에 군사비가 170억 달러인데 북한 전체의 GNP가 17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역량 격차에다가 실제 군사력은 보면은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99년 육군의 정훈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냐 하면은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1.6배다. 그러니까 군사 무기 숫자가. 그런데 해군의 70%, 그다음에 공군의 65%, 그다음에 육군의 40%는 폐기 직전의 노후화돼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북한군이 남한군을 두려워한다. 이래서 우리 육군 자체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을 남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북한은 지금 식량난이나 경제난 때문에 생존권에 흐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현 실정을 본다면은 설사 이렇게 적대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을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캐캐묵은 그 생각에서 현실은 보지 못하고 완전히 고정관념이잖아요. 지금 김 선생님이나 김 의원님 보시는 거는 이제는 통일을 하려면은 기존의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뭔가 일을 일구어야 되겠으니까 우리도 반성하고 북쪽도 문제점을 파헤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자 이겁니다. 아니 그거 전력 평가에 있어서 말이죠. 예. 병기가 어떻다, 뭐 물량이 어떻다 하는 거 가지고 지금 그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아니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말이죠. 그렇게 자, 해가지고서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잠깐 방청석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서.